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7월 26일 첫 영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만찬 효과가 하루도 안 돼서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루 만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죠. 일단 21대에 이어서 22대에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할 일은 또 다른 공격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공격의 대상은 한동훈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동훈의 특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죠. 딸 알렉스 한의 MIT 입시 의혹,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운영했다라는 사설 여론조성팀, 그리고 세 번째가 고발 사주죠. 폴리티코 정치연구소는요, 수년간 이준석의 하버드 허위 복수 학위를 조사를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재미교포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이 발의한다라고 하니 알렉스 한동훈의 딸이죠. 성적과 과외 활동 등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밝혀진 내용만 보면요. 그 한동훈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전부 구차하다고 봅니다. 허위 스펙보다는 좀 많이 부풀러진 뻥튀기 스펙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논문 대필이나 윤필, 그것이 사실이라면 MIT 같은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는 부정행위, 특히 플래지레즘 표절이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시험에서 뭐 쪽지를 받다든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바로 이제 퇴학 처리가 되기도 했었죠.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같은 이유로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달리 15년 전의 일이 아니라 MIT 현재 재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즈레즘 표절에 관련된 증거가 확보가 되면요, 국내 언론이 아니라 미국 보스턴 일간지와 인터뷰 또한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일단 재미교포 현지 입시 전문가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해주실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 딸 의혹의 10배 이상이라는 한동훈의 딸, 이 특검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조국은 당을 만들면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25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라면서 지금 공수처에 다시 재고발이 된 상태인데요. 시민단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있다라면서 한동훈 부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는데요. 그 시민단체에서는 조국 사건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면서 다시 재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 모 지역 아동센터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보태어서 한동훈과 진은정 변호사를 고발을 한 겁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작은 사실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22년 5월에 불거졌고, 이때 히트쳤던 게 김남국의 이모 발언이죠. 제1저자가 이모 씨인데 그 이모 씨가 이모로 둔갑을 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사실 그 민주당 측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조금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이모가 진짜 이모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의 그 부풀리기 스펙에 관여한 게 사실 진짜 이모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MBC가 한동훈 당대표 딸이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경기도 지역 아동센터를 가서 활동 일지를 살펴봤는데, 그 MBC가 갔던 그 시점에 한 달 반 뒤 미래 시점까지도 이제 물결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요 날까지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미리 사인을 한 점, 그것만 봐도 뭐
안 왔는데 이 기간을 채우고 봉사활동에 시간을 채웠다라는 의혹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진은정 변호사의 인맥을 매우 활용을 잘했다라는 점,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아서 복지관에 기증하면서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도 MBC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에서 발표한 논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무단으로 뺏긴 것이라는 의혹. 그리고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4쪽짜리 논문이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썼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기도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사건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혐의 없음으로 지난해 2월에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 혐의 없음의 이유도 매우 황당하다라는 것, 사안의 그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사건을 종결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요청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요청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혐의가 종결되기도 했었는데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어이가 없고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수사에 대해서 요청한 거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 대학 입학 취소되고 이제는 고졸 신분이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딸, 이 중대한 허위 스펙, 허위라기보다는 좀 부풀린 스펙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재차 고발을 한 것으로 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로 그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어긋나다라면서 비판을 이어갔고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나와가지고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다 라면서 핏대를 세웠죠. 조국의 입에서 이제 한동훈 딸의 그 허위 스펙 이러면서 이제 나열을 했는데 조민은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이 진짜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 다 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은 소환도 하지 않고 케냐인 대필업자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 IE 정기학회죠. 그 학회 규정 위반 같은 경우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조목조목 찝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시절에 딸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 있는데 공정을 이야기를 하지만 공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게 한동훈이 아니지 않을까. 조국 딸 논문 논란 때 그 서울대 우정학 교수가 조국도 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면서 이 스펙 쌓기 입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판을 한 분이신데요. 이 우종학 교수가 그 알렉스 한동훈의 딸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기간이죠. 누가 피해자인가 라면서 한동훈 장관 지명자 딸 논문이 많은 이슈를 일으킨다. 몇 년 전에 조국 딸 조민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 논문이 이슈가 되었을 때보다 10배 이상 더 심각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일이 주업인 연구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논문 관련 대중의 오해도 많은데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팩트로 체크를 해보면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한동훈의 장녀 고1이 되던 지난해에 7개에서 8편의 논문을 출판했고 이 중에 6편이 단독 저자, 2편은 공저자 논문이다. 3편은 ABC Research Alert라는 저널에 실렸다. 주제는 국가 채무 등 경제, 경영, 사회 분야다. 다른 3편은 세계 저널에 실렸고 코소보, 파키스탄, 한국 상황을 다룬 논문이다. 그 중에 한 저널은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엄밀해 보이지 않고 글로벌 리서치 저널은 논문의 저자 이름만 표기가 되어 있고 소속 주소도 들어있지 않다. 한동훈의 딸의 논문인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다. 고등학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다. 세 저널 모두 약탈적 저널에 가깝다라는
의심이 된다. 송도 체드윅이 다녔던 한동훈의 딸 IB 과정을 했어도 미국 MIT에 지원을 하면서 SAT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황당한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SAT 시험을 보지 않고도 스펙으로 채워져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미국 대학 입학에서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혹시나 점수가 낮을까봐 교묘히 피해서 스펙으로 채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이준석 SAT 1440점이었죠. 현재 미국의 주립대 정도 입학할 실력으로 한번 판단이 되는데 한동훈 딸의 스펙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의혹이 이런 거 있습니다. 200만 원 전문 개발자에게 의뢰해서 제작을 해서 대외 규정에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2019년에 그 애플리케이션 제작하고 미국 대회 출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홍보 영상 등에만 참여했지 제작에는 관여 안 했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했고요.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즈 설립자에 참여를 했다. 사촌과 스펙 품앗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진은정 변호사의 여자 형제입니다. 미국 입시 전문가로서 스펙 만들기에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해명은 이렇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 해외 학생에게 알린 것이다. 외부 조력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10권 출판에 대해서 1년 상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원저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명을 한 부분. 그리고 논문 7편이 같은 시기죠. 2021년, 2022년까지 몰아치듯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필 또는 표절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쓴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을 모아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입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 비리 의혹에서는 벗어난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국 딸 못지않게 10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한겨레가 이제 한동훈 당대표 되기 전부터 이 한동훈의 딸에 대해서 입시 의혹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동훈의 딸의 이모, 진은정 변호사의 여자 형제죠. 입시 의혹이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돈 안 줬다 해라 라는 입단속 했다라는 증거를 확보를 한 듯합니다. 진은정 변호사의 여자 형제가 지금 미국의 세너제이에 살고 있는데 입시 컨설턴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논문, 출판, 봉사단체 설립, 애플리케이션 제작, 또 미술 전시회 이런 것으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스펙 쌓기를 해주는데요. 한동훈 당대표의 딸 매우 스펙이 화려합니다. 그 이면에 표절 대필 의혹이 숨어 있다. 그리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혹의 줄기는 케냐를 비롯해서 제3세계 청년들의 지적 착취 산업으로까지 이어진다. 알렉스 한이 연구 윤리를 어지럽히며 약탈적 전화를 활용하고 입시 전문가인 이모 진은정의 여자 형제 그들의 딸 둘이가 있습니다. 함께 스펙 품앗이를 해왔다라고 한겨레에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 21년, 22년 이때가 한동훈의 딸의 이모, 진은정 변호사의 여자 형제, 그 딸들도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 1년 정도 상간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함께 그 스펙을 쌓고, 각각 다른 대학은 갔습니다. 왜냐면 한 대학에 같은 스펙으로 갔을 때 입학사정관이 걸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다 각자 다른 대학을 어플라이 한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한 것인데, 제목이 조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미국 명문대학이라는 학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동원하는 글로벌 스펙 산업의 실태와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세 차례 담는다.
이러면서 이제 한겨레가 띄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던 그 시절 미국 대학도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미국 하버드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표준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추고 시험을 잘 봐서 뭐 몇 등부터 몇 점부터 몇 점까지 통과, 페일 이렇게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스펙 쌓기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 돈 없으면 시간 없으면 그리고 엄마 백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량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SAT 시험으로 그것 말고 봉사활동이나 과외 활동 그러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다르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의 딸이 했던 것처럼 전화를 활용하는 것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야 이거 스펙 쌓기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데 조금 우월하게 되려고 하면 아니면 눈에 띄려고 하면 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봉사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네제이에서 입시 업체를 운영하는 한동훈 대표의 부인 진흥정의 여자 형제죠. 진짜 한동훈의 딸, 이모. 그 이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모의 두 딸과 한동훈의 딸과 함께 2020년 6월 이후부터 이런 스펙 쌓기가 완벽히 집중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사람을 편집장, 뭐 설립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뭐 팬데믹 타임즈 이런 것도 개설을 시켰고요. 한동훈의 딸이 봉사단체를 만들었죠. 피스 오브 탤런트 이런 것도 만들고 환경단체 퍼니클라이밋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논문 작성까지도 이때 2021년에 집중이 되기도 합니다. 한동훈의 딸이 충북의 한 복지관에서 온라인 교육 봉사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의 이모가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면서 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주로 활동했던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래서 이 이모와 논문을 함께 작성한 학생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꽤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타임즈에 참여한 학생에게 누리집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고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학부모 등을 통해서 논문을 함께 쓰자면서 $2,000를 요구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 공부를 잘하는 부모에게는 조금 그 $2,000보다 좀 깎아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뭐 개인적인 할인도 해주고 뭐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업해서 부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서로 연결해서 돈 거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했고요. 돈은 주로 온라인으로 지불되는 페이팔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딸의 이제 논문에 대해서 또 입시 의혹, 비리 의혹에 대해서 터지자 스펙 공동체 역할을 했던 이 진은정의 여자 형제, 이모가 그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연락을 해서 비용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좀 말을 맞추자 이래야지 노이즈가 없어진다 라면서 다시 돈을 뭐 돌려주겠다, 멘토 비용 돌려드릴 예정이니까 뭐 인터뷰라든지 또는 엄마들 사이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좀 닫아달라. 왜냐면 그 한인 사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터뜨리면요, 그 다음은 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소음을 없애고자 돈도 돌려주고 입막음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걸려 있는 거고 스펙 쌓기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일어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취소가 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다 같이 입을 닫은 것,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요. 또 중국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딸의 이모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그 주소지, 학원 주소지를 보면요. 또 중국인이 운영하는 입시 컨설팅 학원입니다. 이 중국인은 뭐 아무 상관없다라고 무단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무단 사용했을까 한 번 더 의심이 가는데요. 한동훈의 딸 허위 스펙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해병대 특검법이 비밀 투표로 이루어졌죠. 한동훈 특검법도 비밀 투표로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기 때문이죠.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 본인에게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조국에게도 그 말을 해보길 바랍니다. 왜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잣대를 들이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독 여권 내부 총질을 하죠. 너무 가혹하고 야권에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엉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